안녕하세요. 정음국어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상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23학년도 대입 수능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하는 만큼 점수와 등급을 얻은 수험생들에게는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렇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수능은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대입 일정을 보면 수시 발표, 정시 입시 있습니다. 또 2월 말까지 추가 합격도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3학년도 대입 수능 국어에 대한 종합적인 특징과 수능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썸머리가 현재 고2나 고1 그리고 예비 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23학년도 수능 국어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15 개편 교육과정이 반영된 두 번째 수능으로 수능 전체의 체계가 작년 수능의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국어 과목에서는 독서와 문학 영역이 필수 과목으로 각각 17문항씩 출제되었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영역이 각각 11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종합적인 구성도 작년 수능의 틀을 유지한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년 수능에 비해 난이도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1등급 예상 점수를 보면 화법 작문이 93점, 언어 매체가 90점 정도로 예측됩니다. 이 점수는 작년도 수능이 화법 작문이 85점, 언어와 매체가 84점인 것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 과목별 등급 간 점수 차이, 그리고 언어와 매체의 유리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언어 매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수능과 수능에서 언매의 선택 비율이 올해 보면 계속해서 선택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EBS 연계 교재의 실질 반영률의 상승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입 수능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EBS 수능 교재를 오래전부터 실제 수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수험생이 느끼는 정도의 실질 반영률은 낮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에서는 과거의 2014년부터 2016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질적 반영, 즉 작품이나 글, 문제 유형과 답지, 많은 부분에서 EBS 교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점은 고2나 고1 학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 수능국어의 종합적 특징을 바탕으로 예비 수험생들의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어 과목은 특성상 모든 영역이 읽기 제재를 제시하고 문제를 구성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독해 능력, 다시 말해서 글을 읽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원하는 등급과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해 능력은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르고 체계적인 학습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학습과 노력으로 독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독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가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서 정확하게 읽는 태도가 완성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빠르게 읽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학작품의 분석과 감상의 생활화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 수능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분석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작품을 접하고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언어로 해석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문학을 암기 과목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EBS 연계교재, 여기서 출제되는 작품은 50%일 뿐입니다. 나머지 50%는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작품을 이해 감상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는 인간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언어와 매체의 선택과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입니다. 학생들은 흔히들 화법 작문보다 언어 매체가 어렵다는 오해와 착각 속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 과목으로 합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이, 이로 인한 언매의 유리함, 그리고 국어 문법 공부의 즐거움과 용이함을 이해한다면 절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선택 과목 간의 점수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보정점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보정점수 제도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보정점수로 인한 언어 매체가 수험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능에서 재수생과 수도권 학생들의 언어 매체 선택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문법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문법은 법칙과 체계일 뿐입니다. 해서 문법 학습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원리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국문법을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며 각 단원의 본질과 원리를 연결하여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문법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언어와 매체 11문항 가운데에 6문항이 문법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도 지금과 같은 개념과 원리, 우리 국어의 본질로 접근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3 수험생이 되었을 때에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철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이입니다. 재수생들은 수능에서 연계 교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재학생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계 교재를 소홀히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청주 지역 많은 고3 학생 중에는 연계 교재를 단 한 번도 정독하지 않고 시험장에 입실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절대로 고득점을 바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 수능부터는 연계 교재의 실질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역시 EBS 연계 교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2023년 수능 국어의 특징과 예비 수험생들의 학습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흔히 한간에 하는 말로 개마고원 없이 백두산이 솟을 수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저는 청주의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개마고원을 넘어 백두산처럼 솟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늘 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3년 대학 입학 수능 국어 썸머리를 간단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